이 남자 제가 살게요. 차가운 목소리가 저자거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34살 기생월선. 그녀의 손엔 은자 500냥이 든 주머니. 8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 초가 두 채를 살 수 있는 거금이었지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미쳤나? 천민백정을 산다고. 하지만 월선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날 새벽 5시 월선은 혼자 낡은 기방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주머니, 묵직한 무게. 오늘 저자거리에 간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그 사람을 산다. 창밖으론 첫 닭이 울었습니다. 20해 전 한강이었습니다. 14살 소녀가 물에 빠졌지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때 누군가 뛰어들었습니다. 강한 팔이 그녀를 끌어올렸지요. 괜찮소? 헌옷을 벗어 입혀주던 소년. 16, 가난한 백정 소년이었습니다. 그 눈빛, 그 따뜻함. 월선은 20해 동안 그를 찾았습니다. 기방에서 손님들 얼굴을 보며 저자거리를 지나며 매일같이 찾았지요. 그리고 이틀 전 드디어 매 맞고 있는 남자. 그 눈빛이 똑같았습니다. 당신이구나. 월선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왜 전 재산을 걸었을까요? 매 맞는 백정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선택이 조선 팔도를 뒤집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전 재산을 걸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갚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8해 전 한양이었습니다. 월선이 기방에 팔려온 지 2해가 지났을 때였지요. 16.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날도 손님 시중을 마친 뒤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지요. 월선은 몰래 기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한강변, 달빛이 물 위에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집어삼켰지요. 손발을 휘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물은 더욱 깊어지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그 순간 누군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한 팔이 월선을 끌어당겼지요. 기침을 하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한 소년이 자신의 헌옷을 벗어 월선에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16살쯤 되어 보이는 또래 소년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거친 손. 하지만 그 눈빛만은 누구보다 따뜻했지요. 소년은 고개만 끄덕이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월선은 그제야 자신을 감싼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헌 베옷,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백정, 천민 중에서도 가장 천한 신분. 하지만 월선은 그 옷을 꼭 껴안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찾아서 은혜를 갚으리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월선은 34살이 되었고 기방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쓸모없다는 말을 들었지요. 하지만 월선은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8년간 뒷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 두 푼, 은자 500냥, 초가 두 채를 살 수 있는 거금이었지요. 떠나는 날 기방 마님 김씨가 비단 수건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려울 때
팔아서 쓰게. 월선은 수건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의 눈빛이 이상하게 촉촉했지요. 하지만 월선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틀 전 저자거리였습니다. 월선이 장을 보러 나왔을 때였지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땅바닥에 쓰러져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백정이었습니다. 주인이 욕을 퍼부으며 발길질을 했지요. 월선은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월선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 눈빛, 18해 전 한강에서 자신을 구한 그 소년의 눈빛이었습니다. 월선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그날 밤 월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자 500냥이 든 주머니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밤새 생각했지요. 이 돈이면 한양에서 작은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편히 늙을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18해 전 그 따뜻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헌 옷을 벗어 입혀주던 손, 아무 데가 없이 사라져간 뒷모습. 월선은 주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새벽 5시 결심이 섰습니다. 저자거리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그 백정이 끌려 나왔지요. 주인이 고함을 쳤습니다. 누가 이놈을 사겠느냐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백정은 천민 중에도 가장 천한 존재. 그때 월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지요. 이 남자 제가 살게요. 월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주머니를 꺼내 주인 앞에 던졌지요. 은자 500냥. 묵직한 소리가 저자거리에 울렸습니다. 주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저 여자 미쳤나. 천민을 500냥에 산다니. 하지만 월선은 백정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 여전히 따뜻했지요. 하지만 그는 월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18해라는 세월. 그날의 소녀는 이제 퇴기한 기생이었고 그날의 소녀는 매 맞는 백정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석주라 하오.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석주였습니다. 월선이요. 월선이 대답했지요. 두 사람은 저자거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월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주막이었습니다. 월선과 석주는 마주 앉았지요. 석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사셨소? 월선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18해 전 한강에서 물에 빠진 소녀를 구한 적 있소? 석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제가 그 소녀요. 석주가 숨을 멈췄습니다. 월선이 품에서 헌 베옷을 꺼냈지요. 18해 전 그날의 옷, 핏자국과 때가 묻어 있었지만 월선은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석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에 은혜를 갚으러 왔소. 월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석주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요. 그건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않소. 당신은 제 목숨을 구했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전 자유민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월선이 대답했습니다. 함께 가면 되지 않겠소? 며칠 뒤
두 사람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무일푼이었습니다. 500냥은 석주를 사는데 모두 써버렸지요. 하지만 월선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석주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오? 개성 북쪽 싼 땅이 있다 하오. 월선은 며칠 전 들은 소문을 떠올렸지요. 귀신이 나온다는 버려진 땅. 그래서 헐값에 팔린다는 땅이었습니다. 귀신이요? 석주가 놀랐지만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지요. 개성 북쪽 외곽. 정말로 황무지였습니다. 잡초만 무성하고 집 한 채 없는 땅. 하지만 넓었지요. 80마직이나 되었습니다. 땅 주인이 나왔습니다. 나이든 여인이었지요. 1000냥짜리 땅이요. 하지만 100냥에 드리겠소. 월선이 품에 남은 마지막 돈을 꺼냈습니다. 은자 100냥. 여인이 받으며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쓰시게나.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월선은 그 미소가 묘하게 낯익었지만 기억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석주가 풀을 베고 월선이 돌을 골랐지요.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행복했습니다. 석주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월선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지요. 저녁이면 함께 허름한 초가에 앉아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밭을 일구던 석주가 소리쳤습니다. 월선 마님, 이리 와보시오. 월선이 달려갔지요. 밭 한가운데 붉은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심지도 않은 곡식. 이건 석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홍아주라는 귀한 벼요. 붉은 벼. 조선 팔도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곡식이었지요. 월선이 무릎을 꿇고 싹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준 선물 같았지요. 이걸로 술을 빚으면 석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주가 될 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희망이 보였지요. 여러분, 전 재산을 잃고 무일푼이 된 두 사람. 하지만 황무지에서 자라난 붉은 벼, 그것이 대박의 시작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연 이 붉은 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귀신 나온다던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붉은 벼가 밭 가득 자랐지요. 월선과 석주는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쉬었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석주의 얼굴에 웃음이 늘었지요. 월선도 달라졌습니다. 차갑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석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월선 마님, 이제 술을 빚어볼까 하오. 월선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붉은 벼를 거두어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보름 후 첫 술이 익었습니다. 항아리를 열었을 때 깊고 그윽한 향이 퍼졌지요. 붉은 빛이 도는 맑은 술이었습니다. 월선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서 감미로운 맛이 퍼졌지요. 이건 석주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명주였습니다. 조선 팔도 어디에도 없는 귀한 술이었지요. 월선이 말했습니다. 월석주라 부르겠소. 월선의 월, 석주의 석.
두 사람의 이름을 담은 술이었습니다. 개성 장터에 술을 내놓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하지만 한 사람이 맛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술이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흘 만에 모든 술이 팔렸지요. 일주일 후 한양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 납품할 수 있소? 석 달 만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자 100냥, 200냥, 300냥. 월선과 석주는 믿을 수 없었지요. 초가를 고치고 밭을 더 일구었습니다. 술독을 더 만들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했지요. 하지만 누군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개성 최대 지주 장덕배였습니다. 55살. 개성 일대 땅이 절반을 소유한 자였지요. 그는 월석주의 소문을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천민주제에 돈을 벌다니 시기와 탐욕이 가득했지요. 장덕배는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석주가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5명의 사내가 나타났지요. 이 땅 원래 우리 나으리 땅이요. 석주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저희가 산 땅이요. 사내들이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소? 석주가 대답했습니다. 토지 문서가 있소. 문서? 가짜 문서 말이요? 그들은 석주를 둘러쌌지요.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석주가 쓰러졌습니다. 발길질이 이어졌지요. 18해 전 저자거리에서 맞던 그때처럼 사흘 안에 땅을 비워라. 안 그러면 사내들은 사라졌습니다. 월선이 달려왔습니다. 석주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지요. 석주, 석주.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주를 부축해 초가로 들어왔습니다. 상처를 씻기며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쟤 때문에. 또 석주가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덕배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하인 10여 명을 거느리고 이 땅 내 땅이요. 그는 문서를 내밀었지요. 토지 문서. 월선이 받아들었습니다. 15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15년 전부터 내 땅이었소. 장덕배가 비웃었습니다. 월선이 자신들의 문서를 꺼냈지요. 1년 전 날짜. 저희가 산 땅입니다. 증인도 있소. 장덕배가 코웃음 쳤습니다. 증인? 누구요? 땅을 파신 그마님이 죽었소. 석 달 전에. 월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땅을 판 여인. 죽었다니. 장덕배가 다가왔지요. 사흘 주겠소. 짐 싸서 꺼지시오. 그는 돌아섰습니다. 하인들이 웃으며 따라갔지요. 월선과 석주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 또다시 월선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석주가 말했습니다. 관가에 고소하겠소. 이틀 후 개성관하였습니다. 월선과 석주가 고소장을 냈지요. 장덕배의 문서는 위조입니다. 하지만 관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소? 문서 날짜가 이상합니다. 15년 전이라면 그것만으론 부족하오. 관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미 돈을 받은 눈빛이었지요. 장덕배가 관가를 매수한 것입니다. 오히려 관리가 두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너희가 불법으로 땅을 점거했구나. 무슨 도망 죄목으로 고발하겠다. 당장 나가라. 월선과 석주는 쫓겨났습니다. 초가로 돌아왔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다. 술독도 밭도 집도 다시 무일푼이 된다. 아니, 그보다 더 나쁘다. 옥에 갇힐 수도 있다. 월선이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석주가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하오, 월선 마님.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월선이 품에서 비단 수건을 꺼냈습니다. 김마님이 준 수건이었지요. 고급 비단. 팔면 은자 10냥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팔면. 하지만 석주가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안 돼요. 왜요? 이거라도 팔아서. 그건 마님께서 주신 것 아니오. 마지막까지 간직해야 하오. 월선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석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이제 서로뿐이요. 물건이 아니라. 월선이 석주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18해 전 한강에서 보던 그 따뜻한 눈빛. 월선은 수건을 다시 품에 넣었지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장덕배의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으려 올 것이지요. 월선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벼밭이 아침 햇살에 빛났습니다. 석주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지요. 여러분, 증거를 보셨습니까? 장덕배가 든 위조 문서에는 15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실제로 거래된 건 10년 전. 여인이 산 것이 10년 전이었지요. 그런데 그 여인은 석 달 전 죽었다고 합니다. 정말 죽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 모순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까요? 바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날 아침, 장덕배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수레를 끌고 하인 20명을 데리고. 짐 다 쌌소? 장덕배가 비웃으며 말했지요. 월선과 석주는 초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싸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장덕배가 손짓했습니다. 저것들 끌어내라. 하인들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잠깐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지요.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 기품 있는 한복을 입고 당당한 걸음걸이. 월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 김마님이었습니다. 한양 기방의 그 마님. 김마님이 장덕배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장덕배요? 장덕배가 코웃음 쳤습니다. 누구시오? 여긴 내 땅이요. 김마님이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지요.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나요. 장덕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마님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토지 문서. 10년 전 날짜. 10년 전 내가 이 땅을 샀소. 천냥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마님이 계속했지요. 그리고 작년 이 아이에게 팔았소. 100냥에. 장덕배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죽었다고 들었소. 김마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소문은 그렇게 퍼뜨렸지. 당신 같은 자들을 피하려고. 장덕배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하지만 내 문서는 15년 전. 위조요. 김마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15년 전엔 이 땅 주인이 따로 있었소. 박진사였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개성 사람이라면 모두 아는 이름이었지요. 김마님이 계속했습니다. 박진사가 파산하며 10년 전 내게 팔았소. 그때 관아에 기록이 남아있을게요.
장덕배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마님이 관리를 향해 말했지요. 관아 기록을 확인해 보시오. 10년 전 문서가 분명히 있을 거요. 관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미 장덕배에게 돈을 받았지요. 하지만 김마님의 눈빛이 너무 확고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소. 관리가 돌아섰습니다. 장덕배가 소리쳤지요. 이건 음모요. 저 여자들이 짜고 치는. 김마님이 장덕배를 똑바로 봤습니다. 음모. 위조 문서를 만든 건 당신이요. 증거가 있어. 김마님이 손짓했습니다. 뒤에서 한 남자가 나왔지요. 저요. 마른 체구의 남자.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장덕배 나으리 집에서 일했던 석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나으리께서 3달 전 제게 문서를 위조하라 명하셨소. 이 날짜로 만들라고. 남자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날짜가 적힌 메모. 장덕배의 글씨였지요. 거짓말이요. 저놈은 내가 쫓아낸. 맞소.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쫓아내셨지요. 입을 막으려고. 하지만 김마님께서 저를 찾아주셨소. 김마님이 월선을 보며 말했습니다. 3달 전 내가 이 땅 근처에 왔을 때 수상한 자들이 너를 지켜보고 있더구나. 월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렸지. 장덕배가 나를 찾지 못하도록. 그리고 증인을 찾았단다. 김마님이 서기를 가리켰지요. 이 사람은 양심이 남아있었어. 돈을 주고 찾은 게 아니라 스스로 나왔지. 서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엔 시키는 대로 했지만 양심이 괴로웠습니다. 장덕배가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지요. 관리가 돌아왔습니다. 관아 기록을 확인했소. 10년 전 김 씨가 이 땅을 매입한 기록이 확실히 있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관리가 장덕배를 가리켰지요. 장덕배 문서 위조죄와 협박죄로 잡아들이겠다. 하인들이 장덕배를 묶었습니다. 장덕배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지요. 사람들이 떠나고 조용해졌습니다. 월선과 석주 그리고 김마님만 남았지요. 월선이 김마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마님. 왜? 김마님이 월선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거라. 김마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월선아, 너 기억하니? 10년 전 기방에 불이 났을 때 월선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기방에 큰 불이 났었지요. 사람들이 혼비백산 도망쳤습니다. 그때 월선은 2층에 갇힌 김마님을 봤습니다. 불길이 계단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지요. 월선은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젖은 천으로 김마님을 감싸 끌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팔과 다리가 타들어가는데도 김마님을 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날 구했구나. 김마님이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했어. 하지만 너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일했지. 월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김마님이 웃었습니다. 너도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석주 그 친구처럼. 김마님이 비단 수건을 가리켰습니다. 월선이 품에 간직한 그 수건. 그 수건 아직 가지고 있구나. 그건 표식이었단다. 생명의 은인이라는. 월선이 수건을 꺼냈습니다. 김마님이 수건을 만졌지요. 18해 전 내가 한강에서 구조됐을 때 나도 강변에 있었어. 그 소년이 너를 구하는 걸 봤지. 월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알았단다. 너희 둘은 이어질 운명이라는 걸. 김마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전 이 땅을 살 때부터 너를 위한 거였어.
언젠가 내가 자유를 찾을 때 이 땅에서 새로 시작하라고.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마님. 김마님이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돌고 도는 거란다. 내가 날 구했고 나는 너를 구했고 너는 석주를 구했지. 석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지요. 며칠 후 관아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장덕배는 문서 위조죄와 협박죄로 유배형. 10년 귀양이었지요.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월선과 석주에게도 배상금이 내려왔지요. 은자 500냥. 정확히 월선이 석주를 살 때 썼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석주에게 문서를 내밀었지요. 석주, 너는 이제 백정이 아니다. 자유민 증서. 석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월선이 옆에서 미소 지었지요. 석주는 증서를 받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평생을 백정으로 살았습니다. 매를 맞고 천대받으며. 하지만 이제 자유였습니다. 저녁. 월선과 석주는 붉은 벼밭에 섰습니다. 석주가 백정 시절 쓰던 칼을 꺼냈지요. 도사룡 칼. 하지만 이제는 밭을 가는 농기구로 쓰던 칼이었습니다. 석주가 자유민 증서 끝을 그 칼로 살짝 잘랐습니다. 상징적인 의식, 과거와의 단절. 칼을 땅에 꽂았습니다. 이제 이 칼은 자유를 일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보름 후 혼례를 올렸습니다. 붉은 벼밭 한가운데서 월선은 붉은 화롯을, 석주는 푸른 도포를 입었지요. 김마님이 주례를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처음엔 천민이라고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박수를 쳤지요. 월석주의 명성이 조선 팔도에 퍼졌고 두 사람의 이야기도 함께 퍼졌기 때문입니다. 혼례가 끝나고 월선과 석주는 손을 잡고 밭을 걸었습니다. 붉은 벼가 바람에 흔들렸지요. 석주가 말했습니다. 꿈만 같소. 월선이 웃었습니다. 저도요. 18해 전 당신이 절 구하지 않았다면. 석주가 월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절 구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지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붉은 벼, 붉은 술, 모든 것이 붉었습니다. 생명의 색, 사랑의 색. 그날 밤, 김마님이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간다고 했지요. 월선이 전송했습니다. 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마님이 월선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토지 문서. 이건 이 땅 문서란다. 이제 완전히 내 땅이야.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문서. 개성 북쪽의 또 다른 땅. 100마직이나 되는 넓은 땅이었지요. 마님, 내 노후 준비는 충분히 했어. 이젠 너희가 크게 키워보렴. 김마님이 수레에 올랐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월선아. 수레가 떠났습니다. 월선은 한참을 그 뒷모습을 바라봤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200마지기 땅에서 월석주를 빚었습니다. 소문은 더욱 퍼졌고 주문이 쏟아졌지요. 35이 되던 해 월선은 처사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을 뭐라 할까요? 월선이 물었지요. 석주가 대답했습니다. 은혜라 부르겠소. 은혜의 은. 월선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월선은 44이 되었습니다. 석주도 44. 새 아이를 낳아 키웠지요. 큰딸 은혜, 둘째 아들 석환, 막내딸 월아. 월석주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유명한 술이 되었습니다. 한양 궁궐에도 납품했지요. 월선과 석주는 여전히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큰 기와집을 지었지만 처음 지은 작은 초가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25쯤. 저는 기방에서 퇴기한 여자요. 월선이 여인을 맞았지요.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월선이 품에서 비단 수건을 꺼냈습니다. 김마님이 준 수건. 이제는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소중했지요. 이걸 보시오. 여인이 수건을 받았습니다. 이건 은혜의 표식이요. 누군가 당신을 도울 거요. 월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시오. 세상이 버린 곳에서 진짜 보물이 자랍니다. 여인이 수건을 꼭 쥐었지요. 월선이 은자 100냥을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시작하시오. 여인이 울먹였습니다. 갚을게요. 반드시. 아니요. 갚지 마시오. 월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다른 일을 도우시오. 그렇게 은혜는 이어지는 거요. 여인이 절을 했습니다. 저녁. 석주가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매일 흙을 만지고 별을 돌보았지요. 월선이 마루에 앉아 석주를 기다렸습니다. 석주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밭을 바라봤지요. 붉은 벼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월선 마님. 석주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월선이 돌아봤지요. 500냥. 석주가 웃었습니다. 참 잘 쓴 돈이었소. 월선도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잡혔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았지요. 큰딸이 동생들과 술독 사이를 누비며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28해 전 한강에서 만난 두 16살. 이제는 새 아이의 부모가 되어 함께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이 땅을 일구고 은혜를 나누겠어요. 석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소. 밤이 왔습니다. 붉은 벼밭 위로 별이 떴지요. 그 별빛 아래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영원히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세상이 버린 것에 진짜 보물이 숨어 있다고. 은혜는 반드시 1000배로 돌아온다고. 신분이 아닌 마음이 진짜 가치라고.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전 재산을 걸고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버려진 것에서 보물을 찾아낼 용기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신분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